안녕하세요. 건강한 회사 생활을 위한 반면교사 회사 나이 노릇한 회사원입니다. 오늘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여태까지도 계속 다 개인적인 얘기였지만 일단 98년에 제가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제 영업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분을 한 분 만나게 됐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영업사원으로서 태가 점점 갖춰질 즈음에 영업이라는 게 원래 필드에서 만나게 되는 사이트나 케이스 중에서 경쟁을 하지 않게 되면 아무래도 구찌가 좀 작고 사이징도 좀 작고 그렇습니다. 몇 차례 경쟁도 하면서 제가 이기기도 하고 칭찬도 받고 하다 보니까 점점점 영업사원의 태도 갖추게 되는 와중에 중요한 한 분을 만나게 됐어요. 고객으로서. 그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에이텍 솔루션즈라고 예술의 전당 바로 앞에 있었던 고객사고요. 저도 지금도 그 근처에 살고 있어가지고 저희 집하고 되게 가까웠던 고객사입니다. 그 에이텍 솔루션이라는 회사의 검토 담당자셨고요. 송태진 님이라는 분을 그 당시에 만나게 됐었습니다. 저희 솔루션뿐만 아니라 경쟁사의 솔루션도 같이 검토하던 검토 팀장이셨고요. 그 영업 사이트, 경쟁 사이트에 대한 결과 보고를 저는 회사에 제가 거의 될 거라고 보고를 해놨었습니다. 뭐 젊은 친구가 맨날 자주 찾아와서 경쟁사에 대한 비교, 그다음에 우리 이 제품이 뭐가 좋은지 아주 끊임없이 성실하게 하는 모습을 그 송태진 과장님이 되게 좋게 보셨어요. 그래서 항상 가면 반가워하시고 이뻐하시고 그 당시에 저는 이제 반가워하시고 이뻐하시다 보니 이거 내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회사에서도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웬걸 결과 발표를 딱 하는 그 당일날 송태진 과장님이 제가 떨어졌다고 평가 결과를 홍보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유를 물었죠. 과장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물었더니 과장님이 얘기를 한 아주 차분하게 가격도 제가 비싸. 그 다음에 기능도 제가 특별히 좋지 않고 그쪽 솔루션과 평가를 해보니 기능도 그쪽이 더 낫다더라 라고 얘기를 했고 워낙 그쪽의 영업 담당자가 당신께서 예전에 대기업에 입사했을 때 입사 동기가 영업을 하더라. 그 당시 이제 제 머릿속에는 가격도 내가 비쌌고 인맥도 내가 안 돼. 기능이나 비전도 내가 안 됐고 해서 순간 머리가 먹먹해졌었습니다. 이건 방법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전화 통화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해볼까 싶어서 찾아가 봤을 때 도망치고 싶었죠. 근데 그 얘기를 차분하게 하시는 걸 듣고 아 이거는 방법이 없구나 싶어서 문어크하듯이 뒷걸음질 쳐서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회사로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니 제 첫 번째 직장 사장 저보고 죽어도 당신은 기술은 안 된다 영업하라고 꼬셨던 그 사장이 이제 도발대발하셨죠. 거의 뭐 재떨이 날아가는 그 분위기로 이럴 거면서 무슨 당신이 포커싱을 했냐 해서부터 비참하기 그지없을 만큼 살벌한 욕도 하시고 근데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내가 자신 있게 제가 먹는다고 보고를 해놨고 뭐 이 결과는 무조건 내가 개런티를 했었거든요. 그 모든 게 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뭐 그 사장이 주는 모멸감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한테 생각했던 거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실망이 너무 커서 저도 진짜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 사장이 뭐 거의 미친놈처럼 꽥꽥대더니 뭐 이거 혹시 잘못되면 나보고 노릇한 회사원이 월급으로 메꾸던가 마음대로 해 뭐 이러면서 그날 사장 보고가 끝났죠. 그리고 이제 퇴근하고 나오는 길에 너무너무 막막했습니다. 거의 뭐 하산하고 집에 돌아가는 중소기업 사장처럼. 그리고 뭐 이유 어떻든 그 사장이 저보고 뭐 어떻게든 메워오라고 하는데 저는 순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퇴근하는 길에 그냥 송태진 과장님한테 전화를 한 통 드렸어요. 무슨 특별한 생각도 없고 할 말도 없고 방법도 없고 빌어볼까 했는데 빌린다고 된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그냥 전화를 한 통 드렸습니다. 동생이 형한테 전화하듯이. 그랬더니 송태진 과장님이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헤어진 연인한테 전화하듯이 전화를 해놓고 송태진 과장님이 안녕하세요 노릇한 회사원님 이랬는데 거기다 대고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막연히 가만히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 창피하게도 거기서 울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툭 떨어지더라고요. 너무 창피하지만 남자가 남자한테 전화를 걸고 무슨 게이도 아니고 갑자기 그 서름과 막막함이 눈물이 뚝 떼서 떨어지는데 그게 찻속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전화를 황급히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분과 이제 마지막 통화를 했죠. 다음날 이제 출근을 하는데 거의 뭐 지옥으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가 아니라 그냥 바닷가 가서 죽고 싶기도 했고 그렇게 출근하는 와중에 갑자기 송태진 과장님한테 전화가 딱 왔어요. 그랬더니 노릇한 회사원님 저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라고 얘기를 하시더니 전 이럴 수밖에 없었던 정황도 설명해 주시고 하시더니 마지막에 갑자기 저한테 그 노릇한 회사원님 견적을 한 200만 원 정도만 깎아서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저도 회사에 보고를 하면 이미 이게 품위가 다 끝나 있는 과정인데 200만 원 정도 뺀다 하더라도 여전히 비싸신데 기능도
그 다음에 비전도 이게 돼 있고 이 회사가 200 정도, 200이면 그 당시 한 5% 정도 됩니다. 제 기억에. 이게 전체 볼륨이 한 5천만 원짜리 정도 됐었거든요. 그 정도 싸니 가격은 조금 더 고가일 수 있겠지만 이 솔루션 가지고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기한을 다시 올리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빌미가 있어야 되니 한 200 정도만 내고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회사가 제 바로 전 직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그 얘기가 믿기지 않았었거든요. 길이 없었고 비전도 없었고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나는 특별한 걸 안 했는데 근데 이분이 갑자기 전화 오셔서 인간에 대한 선택을 하시고 저한테 길을 이렇게 만들어 보여주신 것이 저한테는 기적 같은 기억이었었어요. 너무도 놀랍죠. 그리고 제 삶에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사건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발주를 제가 프로세싱하면서 그분한테 몇 번씩 찾아가서 감사하다라고 말씀드렸고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리커버를 했습니다. 그 분기를 지나갔죠. 그렇게 그분하고 약속을 했다가 그분하고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제가 나쁜 새끼죠. 그분한테 평생 찾아뵙고 연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지금부터 한 10년 전까지는 그분을 가끔가다 이슈가 없어서 찾아뵙고 뭐 인사도 드리고 현황도 나누고 했었던 것 같은데 저도 뭐 나름대로 좀 바빴고 잊었고 그때 그 고마움을 잊은 거죠. 그 다음에 그분도 이제 사이트의 상황이 그래서 회사를 옮기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 일로 저는 영업이란 제 일을 22년 동안 계속하게 된 제 일을 너무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성향이 이 영업이란 일하고 너무도 맞고 이 영업이란 일을 하면서 너무도 많은 것들도 변했고 변한 게 영업 일에도 또 새로운 도움도 되고 이런 선순환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는 나침판도 같은 사건이었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태진 과장님을 못 뵌 지 한 10년 정도 돼요.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비록 제 구독자는 20분도 채 안 되죠. 구독자가 뭐야? 구독자는 딸랑 2분이시고 뭐 매 방송마다 들어주시는 분이 20분도 안 되시지만 이분을 찾고 싶고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 기적과도 같이 그때도 그 일도 기적이었지만 지금도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들끼리 소문이 돼서 이분을 혹시 만나게 되면 1년쯤 지나서 제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들 더 많아지셔서 찾게 된다면 너무도 기쁘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송태진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도 드리고 그 지난 10년 동안 제가 어떤 생각을 하며 회사 생활을 했는지도 말씀드리고 그분도 어떻게 지내시는지 몹시 궁금하고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들어주시는 조그만 이모, 형님, 뭐 형제, 동생 분들 송태진 님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